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한 주 동안 우리 한국 사회 현대 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좀 있어서 아마 오늘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심히 염려가 되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합격자 모임 때문에 김포를 좀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원에서 김포면 완전히 반대고 좀 거리가 좀 되잖아요. 한 30 몇 킬로, 38, 37 뭐 이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인데 3시 여기서 19분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요. 6시 10분에 도착을 하더라고. 차가 완전히 장난 아니게 막히더라고요. 예. 차들이 정말 많고 오늘도 아침에도 보니까 차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퇴근할 때 아마 이제 여의도 이쪽 이렇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예. 아무튼 차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8절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등록증이라고 하는 세 글자 있잖아요. 등록증. 이 등록증은 자격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도나 대여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등록증,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양도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대여도 하지 말고 그 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아무튼 어떤 거라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좀 한번 좀 읽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조문에 양도랑 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래요. 그죠? 양도랑 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그러면 양도는 상대방 있는 행위예요? 아니면 상대방 없는 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양수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양도만 하지 말라고 하면 양수인이 자꾸 부추길 거니까. 그래서 양도와 양수 모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알선도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34회 때 출제가 된 건 요걸 내세요. 요거 알선. 알선은 해도 되느냐? 당연히 알선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알선은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법에다가 하지 말라고 해놨지만 그래도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벌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이 처벌 규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양도 대여 그리고 이제 사용하게 한다라는 거는 양도도 아니고 대여도 아니지만 내 명의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거는 이제 개공입니다. 개공의 명의를 네가 나인 것처럼 사용해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양도 대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에 상대자도 이제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거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여기서 이제 알선자를 포함한다. 이 알선자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양도한 사람은요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플러스는 이제 같이 때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 양벌로 같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병과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방인 양수 받은 사람한테는 몇 년 몇 천의 형벌만 때릴 거냐면 1년 1천의 형벌만 때릴 거고, 여기는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왜 절대적 등록 취소를 못해요? 등록이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제 등록이 없고 여기는 등록이 있으니까 여기는 취소하지만 여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알선자. 예, 알선자도 똑같이 1년 1천으로 처벌을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등록을 취소하는 거는 양도 한 사람만 취소하는 것이지 양수 한 사람까지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무소 이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전에다가는 별표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전에다가는 별 하나만 좀 잡으시고요.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35회 안 나온 것이지 계속 이제 출제가 되는 편인데 내용적으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득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 있잖아요.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 이사 가고 그런 거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 사무소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대한 어떤 그 자유는 있는 것이고 다만 뭐는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신고. 그러니까 이전은 너가 마음대로 해. 근데 신고는 해줘.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친구는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뭐 책에서나 보고 그냥 들어서 했지만 경험은 못 해봤죠. 우리 이제 뒤에 분은 계엄 이거 경험해 봤어요? 못했어요? 연식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계엄을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한 2번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그 계엄 포구령 이렇게 나온 거에서 가장 저는 좀 쫄았던 게 뭐냐면 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쫄았거든요. 가장 쫄았던 게 뭐냐면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까 봐. 그러니까 이전의 자유라는 건 이동의 자유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이동하는 거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뭐 다 길마다 다 통제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버리면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아예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쫄았었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고 요 이전 같은 경우는 기본권이란 말이죠. 이걸 제한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되냐면 1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0일 이내라고 하는 표현은 사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에 하는 거예요? 10일 이내. 그러니까 이전을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전 한 때에는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랬잖아요. 그러면 사전 아니면 사후? 사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사후 신고가 됩니다. 요 사전 사후가 좀 중요해요. 이따가 이제 다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후 10일 안에 등록관청에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외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만 좀 잡아보실래요? 외자에다가 동그라미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랑 여기랑 두 개 다 별 하나씩 좀 잡아줄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두 개인데 사후 며칠 안에 신고해라. 10일. 그리고 좀 멀리 갔을 때 멀리 간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타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가령 노원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노원구 안에서. 여기가 노원구 우리 이제 바운더리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 노원구에서 노원구로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전이지만 노원구에 있다가 강남구로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좀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멀리 갈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등록관청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동일 관청이니까. 근데 멀리 가버리면 뭐가 바뀌어요? 등록관청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바뀌는 이전도 있다. 그걸 좀 머릿속에 항상 염두해 주셔야 돼. 이전은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다면 멀리 가면 이전 전, 이전 후 이런 등록관청의 개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신고해라라는 거예요. 이전 후에다가 신고해라. 그래서 4, 50일 이전 후 등록관청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읽어드리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이랬는데 여기다 밑줄 하나만 좀 해주실래요?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요거가 그러니까 요 밑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표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중개사무소는 주사무소도 있지만 무슨 사무소도 있어요? 분사무소도 있잖아요. 그럼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가 이전하려면 무엇을 첨부해서 신고해라는 얘기예요. 설치신고 확인서. 그렇죠? 네, 이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옛날 거는 등록증이든 설치신고 확인서든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쓰냐면 소재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교부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재교부. 그래서 재교부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 여기서 제자가 붙으면요. 이 제자가 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한자로 조금 읽어드리면 다시 제자예요. 그러면 등록증과 설치신고 확인서를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야? 다시 만들어줘라. 새 종이로. 자, 그러면 새 종이로 만들어주는 표현이 재교부예요. 그런데 다만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다면 여기 내자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는 이제 외인데 여기는 또 내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노원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내에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이나 설치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사항을 적어가지고 교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그냥 줄여가지고요. 수정교부 이렇게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좀 되겠죠. 그죠? 뭐만 수정해서 교부한다? 소재지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한번 좀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교부랑 수정교부의 차이점은 뭐냐면 재교부는 등록증이든 설치신고 확인서든 새 종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종이로. 근데 이거는요. 있는 종이에다가 수정해서 주는 거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요. 돈을 받고 아니면 안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유료예요. 행정수수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료.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는 아닌데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정교부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안 받는다는 거지. 그냥 원래 있는 종이에다가 수정만 해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수정교부는 관 내에서 움직였을 때나 가능한 것이고 어디로 넘어갔을 때는 관 외로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재교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요렇게 가면 그러니까 관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관할구역 외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여기 우리 보조단에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드려야 되는데 사무소 이전에 따라 변경 사항 중에서 등록관청이 바뀐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건 어디로 갔을 때 등록관청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외로 움직였을 때 외로 넘어가면 그리고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의 관할권자예요. 행정처분의 관할권자.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관할권도 바뀐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을 때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어요? 이전 후에서 이제 새로운 관청이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전 후라고 한번 좀 적어주시고 이것도 연결해서 별 하나 해주시고 3번에 중개보수 적용 조례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요건 이제 나중에 중개보수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와 외로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이제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이전하고 이전을 먼저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는 사후 며칠 안에 신고한다. 10일, 사후 10일 내에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해. 관내에서 움직이든 관할구역 외로 움직이든 사후 10일 안에 이렇게 신고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는 적격을 검토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 후 사무소가 적격한지, 그러니까 이제 뭐 법에 부합한지 이거를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좀 뭐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종전 그 건물은
그 허가받은 허가받은 합법적 건물인데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이전한 거야.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그러면 거기다가 등록증 이렇게 재교부하거나 뭐 수정교부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보겠다. 그리고 여기는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지만 예외적으로는 우리 기재사항만 바꿔가지고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재교부는 뭐고 유료고 이 수정교부는 무료다. 요거는 이제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할구역 외로 넘어갔을 때는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럼 서류 송부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여기 있던 개공이 여기로 넘어가면 신고 어디다 하죠? 여기 사무소가 있던 개공이 여기로 넘어가서요? 이전했어요? 그러면 신고 어디 있다 해? 여기다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개공에 대한 정보, 기록, 서류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한테 서류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야지. 그래서 이전 후에서 이전 전 관청한테 서류 좀 보내줘라고 요청을 하면 얘가 지체 없이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뒷장 넘어가 보면 서류 송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건 이전 후 관청이 신고를 받으니까 얘가 이전 전 관청한테 요청을 하고 요청받은 이전 전 관청은 지체 없이 서류를 보내줄 거예요. 근데 이 서류를 보내주는 게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서류 송부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1, 2, 3이 있는데 요거 좀 중요해요. 등록 대장이라는 걸 보내준다라는 거. 자, 우리 등록 대장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전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출은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죠? 여기서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제출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개공이 등록관청에. 그럼 개공이 등록관청에 내는 서류 중에서 등록증이 있다는 거죠. 등록증을 첨부해가지고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치신고 확인서. 그러면 이제 뭐하고 뭐의 위치를 바꾸냐면 등록대장과 등록증의 위치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등록증은 누가 가지고 있던 거야? 개공이. 그럼 등록대장은 누가 갖고 있던 거죠? 관청 공무원이. 그렇죠? 그러면 등록증은 개공이 가지고 있다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고 등록대장은 누가 가지고 있다가 관청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관청 공무원한테 보내는 서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대장과 등록증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요 등록증과 등록대장의 위치 바꾸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바꿔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할 거 없고 아무튼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관할구역 외로 넘어갔다. 이 외자가 이전에서는 좀 중요하죠. 이게 외냐 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서로 뭐 송부도 달라지고 처리하는 절차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이전에서는 외냐 내냐가 되게 중요해요. 외로 이전했고 옳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사무소 이전 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가 그죠? 좀 금방 말씀드렸잖아. 동일하다, 동일하지는 않다. 동일할 수가 없죠. 그렇죠? 등록증과 등록대장이니까. 2번 개공은 사무소를 이전하기 10일 전에 OX, X. 그러니까 이전하고 나서 4, 50일 안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전하기 10일 전에 신고해라 이런 말은 틀린 말이고 3번 서류 송부를 요청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전 관청에서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보내주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 근데 여기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10일은 이전 신고할 때 우리 적용되는 기간이고 서류를 보내줄 때는 지체 없이 보내줘야죠. 지체 없이. 4.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 조금 전에 제가 위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분사무소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전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이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 사례를 하나 좀 여기다 그려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 노원구예요.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쯤이 이제 전라남도 목포시 정도 되고요. 여기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 분사무소가 있었는데 분사무소가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 있던 분사무소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목포시에 있던 분사무소가 부산 해운대구로 이전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관할구역 내에서 움직였어요? 관할구역 외로 움직였어요? 관할구역 외로.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식으로 꼬시냐면 목포에 있다가 해운대구로 넘어가면 이전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운대구. 여기가 이전 후 관청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신고하면 X예요. 왜 X냐면 분사무소에 대한 이전 신고는 무조건 어디다 해야 되냐면 주사무소에다 신고해야 돼. 분사무소는 예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사무소가 이전했을 때는 이전 전 이전 후 이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분사무소가 이전하면 무조건 예외 없이 어디다 신고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분사무소가 이전되면 무조건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자,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자기 관내 사무소 하나가 다른 데로 넘어간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해운대구에서도요. 자기 관내에 사무소가 하나 신설된 거를 알 수가 없잖아. 신고를 여기다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목포시장하고 해운대구청장에게 통보는 해줍니다. 통보. 예. 자, 이제 주사무소에서 목포시장한테 전화를 만약에 걸었다고 해봐요. 걸어를 띠릭 해가지고 목포시장이 받았어. 그럼 여러분 이제 노원구청장이라고 생각해봐. 뭐라고 알려줄까요? 너의 관내에 있던 분사무소 하나 뭐 했어? 근데 다른 데로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뭐 해? 이제 신경 쓸 거 없어. 자, 이제 해운대구청장한테 전화했어요. 해운대구청장한테는 뭐라고 이제 얘기해 줘야 돼? 너네 관내로 분사무소가 하나가 이전했는데 주된 사무소는 노원구야. 그러니까 여기 해운대구에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한다는 얘기는 법을 잘 지키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검토해서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해운대구청 너가 제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누구한테 잘 알려줘. 노원구청 우리 주된 사무소 쪽에 잘 알려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보가 그런 의미다. 그러면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게 되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다 어디에서 한다? 주사무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사무소 소재지랬잖아요. 분사무소 소재지 X. 그럼 어디 소재지라 그래야 돼? 주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얘기고 5번 중개사무소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부터 송고받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개공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 5번은 틀렸는데 해설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해서 뭐가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자, 어디가 틀렸나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 외로 넘어갔잖아요. 외로. 그죠? 이게 힌트야. 네.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틀렸죠? 네. 뭐라고 해야 돼? 재교부. 일단 외로 빠지면 재교부. 교부랑 재교부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또 있어요. 지금 관할구역 외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런 말 자체를 쓰면 안 돼요. 이건 수정교부할 때 쓰는 말이잖아. 그리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송부를 받은 등록증에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등록증은 송부받는 서류가 아니거든. 그죠? 제출받는 서류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출받은 등록증은 폐기하고 새로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보죠. 이전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34회니까 재작년이죠. 작년 문제구나. 1번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 관할하는 어때요? 맞죠? 왜니까 이전 후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건 주사무소니까. 2번 개공이 등록한 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간판 철거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옆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간판 철거의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판 철거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전 신고 들어가면 종전에 간판은 필요 없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 했을 때도 간판을 철거해야 되냐면 내가 폐업을 했을 때도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취소 먹었을 때 취소 처분. 무슨 취소? 여기서 취소면 무슨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먹으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거 의외로 잘 출제가 됩니다. 요 세 가지는요. 이전, 폐업, 취소는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간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철거해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 보면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요 이행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좀 중요한데 등록관청이 행정 대집행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관청이 간판을 철거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나 간판 철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등록관청이 철거해 주면 완전 땡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땡큐라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고 비용을 내야 돼. 누가? 의무자 개공이. 관청이 대신 이제 철거를 하긴 하지만 비용은 개공한테 징수합니다. 그리고는 간판을 철거하는 게 맞고. 3.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제출하는 게 맞아요? 주사무소. 여기가 이제 제출하는 게 맞죠. 4번. 이거는 지난주에 배우신 건데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공.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공. 그죠? 네. 얘가 이전 신고된 개설 등록의 방법이든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이거 지난주 배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 정지 중에는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랬는데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이전 신고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분사무소는 뭘 첨부하고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할 때 뭘 첨부하고 설치 신고 확인서. 개공 같은 경우에는 뭘 첨부하고 등록증 첨부해서 이전 신고해야죠. 자 이제 10절에 휴폐업 신고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도 별 하나만 좀 잡아주세요. 얘도 보면 출제 회차가 20회부터 35회까지요. 딱 33회 한 번 안 나오고 이게 16년 연속 나온 거예요. 휴폐업이. 그러니까 16년 연속 나왔다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휴업 및 폐업의 경우에는 뭐가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이냐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리 신고한다라는 말이 나와. 자 조금 전에 이전 신고는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사후 얘는요 무슨 신고를 해야 되냐면 사전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자 휴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전에 해래. 사전에.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신고하고 뭐 하기 전에 신고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휴업하기 전에 신고하고 폐업하기 전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대상과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면 개공은 3개월을 초과하는 이라 있는데 여기다가는 밑줄 별 하나만 좀 잡을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이제 제 질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한 달만 쉬려고 해. 에? 내가 좀 뭐 몸이 안 좋아서 한 달만 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자, 왜 안 해도 돼? 한 달이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한 달도 신고하고 일주일도 신고하고 이러면 뭐 가령 이틀 쉴 때도 신고하고 3일 쉴 때도 신고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개공도 귀찮지만 누가 더 귀찮은 일이에요,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준 거예요. 얼마를 초과할 때만 신고해. 3개월을 초과할 때. 그럼 자, 초과의 반대말은 이런 의미예요. 3개월 이내가 반대말이거든. 3개월 이내에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냥 쉰다. 다만 3개월을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신고하고 쉬어라. 뭐 이런 얘기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이제 그걸 이제 재개 신고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하고자 할 때 이게 변경 신고라고 하는데 이런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하래. 아까 그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는요. 왜 했냐면 소재지 바꿔야 되니까. 근데 휴폐업할 때 등록증을 왜 첨부시키는 거냐면 휴업 기간과 폐업의 기간 동안에는 등록증을 갖고 있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내가 휴업 중에 있는데 휴업 중에 있는데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응? 내가 휴업 신고를 해놨는데 등록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진 않고 왜 또 일을 하고 싶어? 내가 휴업 신고했는데 왜 갑자기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거를 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등록증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빌려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양도 대여의 개연성 때문에 반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랑 똑같으냐면 그 사냥총 있잖아요. 뭐 사냥총이 있거든. 집에 총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냥총이 그 지구대에다가 그 사냥 시즌이 아니면 반납해야 돼요. 근데 사냥총을 만약에 사냥 시즌이 아닌데 내가 집에서 갖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막 위층에서 시끄럽고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가서 쏴주기 쉽고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총기 사고는 거의 안 나는 이유가 사냥 시즌이 아니면 다 반납시키거든. 그리고 그걸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그걸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등록증은 그런 의미에서 회수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신고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신고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전자신고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 이번 조문에는 법인인 개공인 분사무소를 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사무소는 당연히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둔 경우에는 뒀다면 휴폐업 관련한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다 우리 채색하고 별도 하나만 좀 잡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잘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된 사무소는 본점인 거예요. 본점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점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신한은행 본점은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원 지점 하나만 뭐 한다는 거예요. 휴업하거나 폐업한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별로 이거 휴폐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공이면 등록증을 첨부하지만 여기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휴업의 기간인 요거 좀 잠깐 위로 올려서 여기다도 채색 한 번만 해볼게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도 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휴업은 아무 때나 신고하는 거는 아니고 몇 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한다 그랬죠? 3개월 초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대.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개공이 휴업 신고서를 이제 써갖고 왔는데 그 휴업 신고서에는 뭐가 이제 들어가냐면요. 휴업 기간이 들어가요. 휴업 기간. 근데 휴업 기간에다가 가령 30년을 써갖고 온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관청 공무원이면 받아줘야 돼? 아니면 반려해야 돼요? 왜 반려해야 돼? 이유. 그 폐업을 하라고? 아니 왜 공무원이 왜 폐업을 하라고 종용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폐업하라고 반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30년짜리 휴업 신고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휴업 기간 동안에는 등록이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기준이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그러면 휴업 신고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떻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왜냐면 6월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할 거면 너 차라리 폐업했다가 다시 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냐면 제가 여기 노원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기 신도시 뭐 우리 저 분당이나 뭐 일산이나 뭐 저 평촌이나 이런 데 보면요. 되게 심한 경우가 있어. 뭐가 심한 경우가 있냐면 그 회원업소라고 해가지고 개공이 되어가지고요.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할 때는 돈을 요구해요. 근데 이제 그 일기 제가 말씀드린 일기 신도시들은 보통 기본이 5천에서 1억 정도 요구한다고 회원업소. 우리 저 뒤에 선생님이 우리 저 노원구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얼마 정도나 대충 그렇게 비싸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회원 여기도 노원구도 그런 게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받는데, 근데 이게 말하자면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기는 한데 내가 주고 들어왔으면 본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관청에서 내가 1년을 쉬고 싶은데 1년을 쉬고 싶은데 폐업하세요, 차라리. 예, 그럼 내가 폐업했다가 다시 할 때 1억 5천에서 2억을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이제 여기 노원구 안에 있는 어떤 회원업소가 돼야 기존 개공들하고 공동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한 1년 정도 쉬려고 한다면 폐업했다가 다시 할 때 또 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단에서 내가 폐업했다가 다시 할 때 원래 냈던 사람이니까 그냥 해주게 이런 제도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날아가니까 장기 휴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무에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야. 그래서 예외 규정을 좀 두고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이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양, 입영, 취학, 임신, 출산. 요양, 입영, 취학, 임신, 출산. 요렇게 되어질 때, 요렇게 되어질 때는 여기다도 따로 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파서 쉬는 거야. 아파서 쉬는 거. 그러면 아파서 쉰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입영은 군대를 가는 거를 말해요. 군대, 입영.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갑자기 군대 갈 수 있어, 없어요? 응? 개공하다가 갑자기 군대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말하자면 현역으로 일단 뭐 막다가 현역이 뭐 예를 들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예비군 중에서 어떤 예비군? 제일 먼저 동원 예비군. 일단 충당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그냥 예비군. 그냥 예비군 부족하면 이제 민방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동원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50대 정도까지 남자들까지는 얼마든지 징집령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거는 뭐 전쟁이 얼마 안에 끝날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가 되고 취약은 뭐냐면 개공이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을 이제 갑자기 하게 됐냐면 나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같은 데를 진학하는 거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임신 출산은 뭐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가고 이런 거가 있으면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있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있고 이게 없으면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고 초과할 수 있는데 없다면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요거랑 요 3개월이랑 6개월이랑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등록증의 반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개 신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재개 신고는 어떤 의미냐면 나 이제 업무를 다시 할 거야. 그러면 관청에서 등록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반환한대요? 즉시 반환한다. 그래서 관청에서 재개 신고를 받았으면 등록증은 즉시 반환해 줘야 된다.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간판 철거는 언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세 가지 경우. 이전, 폐업, 취소. 여기 보면 간판 철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전, 폐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취소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절거해야 된다. 여기다 우리 다시 한번 채색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요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절거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요? 응? 누가? 어느 관청이? 등록관청이. 그쵸?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여기도 별 하나만 잡으세요.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자, 이제 6번 휴폐업 관련한 신고, 뭐 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근데 요거 6번의 반대는 이제 이거는 세무서장한테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6번하고 7번하고 묶어가지고 제가 사례 하나 좀 그려드릴게요. 옆에다가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노원구예요. 노원구청입니다. 우리 노원에 세무서 있죠? 노원구에? 노원구의 세무서 이름이 뭐예요? 노원구 세무서인가? 노원세무서? 네, 노원세무서.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개공이 중개업하겠다고 등록은 어디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공이 중개업을 하겠다라는 등록은 어디다 해? 노원구에다가. 네,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놓잖아요. 나 이제 중개업 하겠다라는 등록을 한 거야. 근데 중개업은요 엄밀히 따라주면 사업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도 등록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세무서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등록을 한다고. 이 등록과 이 등록은 개념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등록이에요. 이거는 중개업 개설 등록이고 얘는 사업자 등록이고. 사업자 등록.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등록관청이 존재하는 거야. 개공한테는. 그런데 이 개공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신고, 휴폐업 신고. 그러면 여기도 등록관청이고 여기도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청은 멀고 세무서가 가까워. 반대로 세무서는 멀고 구청이 가까워. 그럼 이거를 둘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다가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괄로 한다라는 거야. 일괄로. 일괄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괄하든 여기다 일괄하든. 그럼 관에서는 서로 송부해주면 되겠지.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제 세무서가 가까워. 구청은 멀고. 자 그러면 내가 휴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증을 2장을 다 갖다 줘야 돼. 무슨 등록증 무슨 등록증을 세무서에다 갖다 내. 개설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2장을 다 갖다 주고 나 휴폐업 신고할 거예요 라고 신고를 여기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세무서 공무원은 무슨 서류를 구청에다가 송부해줘야 돼요. 개설 등록증은. 왜냐면 얘가 갖고 있을 일이 아니니까. 반대로 여기다가 2장 갖다 주면 사업자 등록증을 송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로 신고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5회 본 시험에 문항으로 하나 이거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휴폐업의 비교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휴업의 경우에는 3개월을 뭐 할 때만 신고 아까 한다 그랬죠? 초과할 때. 근데 이제 폐업은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제 신고해라. 둘 다 무슨 신고가 원칙이에요. 사전 신고 원칙이고 둘 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여기 방문 신고에다가 가로를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방문한다라는 거는 구청에 방문해서 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 우리가 신고를 할 때 크게 2가지 신고가 있어요. 가서 하는 신고와 무슨 신고가 있냐면 전자신고가 있다고요. 이 전자신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고는 대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2개 빼고 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이거 2개 빼고는 전자신고가 돼요. 근데 이거 2개는 전자신고가 안 돼요. 중요해요.
자, 얘네 두 개는 왜 전자신고가 안 될까요? 등록증 원본을 갖고 와야 돼.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갖고 가면 안 돼. 누가 가지고 와야 돼? 개공 본인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한 4, 5년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공하고 소공이 퇴근 무렵에 싸운 거야. 개공하고 소공이 퇴근 무렵에 싸웠어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소공이 이제 막 깨졌겠지. 왜냐면 여기는 개공이고 소공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서 이제 퇴근을 이제 개공 먼저 해버리고 소공이 사무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열이 막 받으니까 소공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 등록증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등록증을 뗐어요. 진짜로 등록증을 떼가지고 이거 찢어버린 게 아니라 등록증을 떼서 다음 날 구청에 가가지고 폐업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좀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그냥 해버린 거야. 우리 개공이 폐업하겠다고 하니까 폐업 신고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까지 같이 해버린 거야. 근데 공무원이 확인도 안 해보고 해줘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공은 폐업 신고를 하면 재등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재등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등록 번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회원업소 있잖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등록 관청 공무원이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개공의 의사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받아줘 버린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휴업하고 폐업 신고는 본인이 와야 돼.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 본인인데 대리도 안 받아줘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해서 이거는 무조건 무슨 신고로 해라. 방문. 이해되셨죠 이거? 예. 그런 취지, 그런 의미가 있어 이거. 휴업은 기간 중에 등록의 효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소멸 후에 업무를 하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폐업 이후에,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 막 계약서도 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거 자체가 무등록 중개업이야. 그래서 이거는 3년 3천에 형벌이 떨어지고 좀 출제 잘 돼요. 그러니까 폐업 이후에는 절대 업무하면 안 돼. 폐업을 해놓으면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휴업하고 업무 정지 비교가 있는데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성격이 좀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둘 다 일을 여기는 그 뭐랄까요? 안 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 여기는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죠. 둘 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우리 그 휴업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죠. 그 사유 네 가지 뭐뭐뭐라 그랬죠?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 에? 자, 요양 아파서 쉬는 거 그다음에 입영 그리고요 취학 그리고 임신 출산 그렇게 가능하고 업무 정지는 절대 안 돼. 6개월까지만 해야 되고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왜 그런 거냐면 그 게시물을 이렇게 안 찾아왔으니까 게시물 미게시로 보는 거고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하면 무등록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하면 무등록은 아닌데 누구를 우습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우습게 한 거냐고. 관청을 우습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로 가야 돼. 무등록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무등록은 아니다. 왜냐면 업무 정지 중이지 소위 말하면 무등록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취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폐업 후 재등록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 먼저 볼게요. 휴업하고 결격 사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업 중에 결격은 아니에요. 근데 업무 정지 중에 폐업을 하면 결격에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업무 정지 가령 5개월 먹고 폐업을 하면 5개월 동안 재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게 업무 정지 중에 폐업하면 결격에 걸려서 재등록은 안 된다. 다만 이제 휴업 중에 폐업하는 거는 결격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고 이중 소속은 1년 1천의 형벌이 떨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하면 안 되고. 휴업 중에는 등록증 반납해야 되지만 업무 정지 중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요. 업무 정지 중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끝나서 업무를 재개하는 그런 시점은 이 휴업 신고는 재개 신고를 해야 돼요. 왜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휴업 신고 됐을 때 업무를 다시 하려면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시 해야 돼? 등록증 찾아와야 되니까. 근데 업무 정지는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즉시 기간만 딱 끝나면 뭐 새벽이든 뭐 이른 아침이든 다 해도 된다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잠깐